잘 오셨습니다. 예.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사 먹는 음식은 안 좋고 집에서 먹는 밥이 건강을 지킨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요. 예, 그런데 과연 제대로 먹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집밥, 이건 너무 믿지 마십시오. 잘못 먹고 있는 집밥의 실체, 새해 건강을 위해 바꿔야 할 우리 집 밥상,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믿었던 집밥의 반전. 집밥을 바꾸지 않으면 예. 사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린 밥상은요, 반쪽짜리 밥상입니다.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내장 지방을 쌓게 합니다.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내장 지방은요, 혈이들레만 높이는 게 아니고요, 콜레스테롤이랑 중성 지방이 높아지게 됩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온 가족 건강을 위해서 집밥을 바꿔라. 적당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자. 사람의 몸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 조직, 기관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단백질을 부족하게 계속 먹으면 치매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당뇨병 발생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족 건강 되살리는 집밥. 지금 과히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건강 식재료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렇게 고기를 드시면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가족 건강 되살리는 집밥. 지금부터 그 비결을 공개합니다. 믿었던 집밥의 반전. 우리 가족 건강을 망치고 있는 집밥의 속사정. 박현아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2015년) 온 가족 건강을 위해서 집밥을 바꿔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은 분들이요, 사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혹시 조미료가 많지 않을지, 예. 재료는 신선할지, 예. 뭐 이런 신경을 쓰시기 마련인데, 한 집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너무나 안심하고 드십니다. 어쩌다가 이제 집밥을 드시는 분들은 예. 집밥은 보약이다 하면서 과식을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예. 근데 집밥을 너무 현재 상태에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집밥을 바꾸지 않으면 예. 사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뭐가요? 집밥을 믿지 말라니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먹는 거니까 이 재료도 참 그 신경을 쓰게 되고 양념도 좋은 걸로 쓰고 하거든요. 집밥을 믿지 말라니, 그럼 뭘 믿으란 얘기예요? 외식을 하시는 것보다요, 집에서 밥을 드시는 것이 참 모든 분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십니다. 예. 하지만은 정말 건강하게 집밥을 먹기 위해서 사실 모두가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영양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골고루 갖춰진 집밥을 제대로 먹어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집밥의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 예. 보통 흔하게 먹는 상차림이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밥과 찌개나 국이 있고요. 김치, 나물 한 두어 가지, 요즘에 이제 김. 대부분 일주일에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 정도의 상차림이거나 이거보다 조금 더 간소한 상차림일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상을 보니까 예. 뭐 손님이 오지 않는 이상 예. 집에서 이제 평범하게 먹는 그런 그 상식적인 표본이 되는 밥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 김치에다가 나물, 뭐 된장찌개, 이 정도면 훌륭한 식사 아니에요? 훌륭한 한상 예? 차림이죠. 두부도 있고 보니까. 오. 사실은 정말 이렇게 보면 정말로 잘 차려진 밥상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네, 이렇게 차린 밥상은요, 반쪽짜리 밥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양 성분이 한쪽으로 치우친 불균형이 된 밥상이라는 뜻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또 탄수화물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렇게 식사를 하시게 되면요, 하루 필요한 단백질 권장량의 반 정도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두부가 정말 좋은 음식인 거는 맞습니다. 예. 하지만 너무 두부가 좋다고들 뭐 TV나 그다음에 뉴스에서 다 얘기를 하시니까 두부가 모든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게 문제인데요. 문제입니다. 사실 두부로 우리가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드시려면요. 예. 두부를 큰 걸 2모를 드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 다이어트를 할 때도 가능한 양이 아니거든요. 두부 다이어트를 하실 때도 보통 1모 정도 드시지
두부를 드시는 건 사실 가능하지가 않아요. 힘들죠. 못 먹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밥상에서 부족한 게 단백질인데요. 사실 굉장히 좋은 밥상인데도 이게 부족한 이유는 육회 공군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육군이 뭐냐면요. 소고기랑 돼지고기입니다. 해군은 뭘까요? 생선. 네, 해산물이랑 해산물. 생선이고요. 공군은 누굴까요? 닭고기. 계란이랑 닭고기. 그래서 사실은 매 끼니에 육회 공군이 출연을 하고 기존에 우리가 먹고 있던 이런 야채 위주의 밥상이 돼야 좋은 밥상이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 밥상인 겁니다. 그거 봐. 내가 늘 하는 얘기잖아. 자, 이거 믿었던 집밥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이렇게 단백질이 부족한 집밥은요. 예.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내장 지방을 쌓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탄수화물 식품인데 곡류인데 무슨 내장 지방이랑 관련이 있을까라고 잘 좀 믿기 어려우신데요. 실제로 남기고 난 다음에 보면은요. 밥은 다 드시는데 반찬은 그나마 두부조림 한두 개 또 남기세요. 그래서 다른 어떤 영양소보다 탄수화물이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온 탄수화물이 몸에 쌓이고 쌓여서 내장 지방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거 그야말로 믿었던 집밥의 배신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예. 이런 식으로 드시는 상태에서는 특별히 육회 공군이 출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탄수화물은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은 적은. 그렇기 때문에 배도 나오게 하고 성인병의 주범이 되는 또 내장 지방을 만드는 원인도 됩니다. 자, 무병장수를 위한 제대로 된 집밥. 과연 뭘 어떻게 바꿔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믿었던 집밥의 반전. 2015년 반드시 바꿔야 할 집밥은요. 네. 바로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는 그런 집밥입니다. 내장 지방은요. 한마디로 시한폭탄 같은 겁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지방은요. 혈이들레만 높이는 게 아니고요. 콜레스테롤이랑 중성 지방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갱년기를 빠르게 합니다. 땡겨진 갱년기에 의해서 나는 더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시한폭탄, 내장 지방을 이기는 집밥 비결.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혈관벽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요. 내장 지방을 줄이고 건강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차린 집밥이 보약입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밥이 보약이라는 말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제대로 차린 집밥이 보약입니다. 이 잘못된 집밥은 온 가족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박인하 교수님, 제일 먼저 뭘 바꿔야 합니까? 네, 2015년 반드시 바꿔야 할 집밥은요. 네. 바로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는 그런 집밥입니다. 근데 저도 평소에 지인들 가운데 마르고 날씬하고 그래서 건강관리를 참 잘하고 몸매 관리를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건강검진 결과를 보니까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내장 지방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 정확하게 내장 지방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내장 지방은요. 한마디로 시한폭탄 같은 겁니다. 저희 모르는 사이에 찌깍찌깍 시간이 흘러가면서 터질 거를 기다리고 있는 시한폭탄인데요. 이제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야, 이건 이렇게 아우 징그러. 아우 뭐 이렇게 갖다 붙이셨나? 이게 뭡니까? 네, 이게요.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것들이 지방인데요. 사실 우리 장이 가만히 서 있으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을 다 싸놨습니다. 그 막을 장간막이라고 하는데요. 살이 찌다가 보면 이런 장간막 사이사이에 지방이 낍니다. 여러분 집에서 닭 요리 하시면서 이렇게 배를 열어보시잖아요. 그럼 안에 노란 게 들어있죠. 그게 네. 바로 지방인데 그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만 쌓이는 게 아니라요. 이 오른쪽에 이제 이 뒤에 간이 있는데 간에도 쌓이게 되면 지방간이라고 하고요. 그 뒤쪽으로 췌장 쓸개라고 하는데 쓸개에 쌓이게 되면 또 역시 이제 지방이 쌓인 쓸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쌓이는 이유는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에너지가 다 소화가 되면 이렇게 여기 가서 쌓이지 않는데요. 불필요하게 좀 많이 먹게 된 것이 이 주변에 다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이 내장 지방입니다. 우리가 먹은 에너지가 다 소모가 되고 사용이 되면은 이렇게 여기 가서 쌓일 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너무 많은 필요한 것보다 많은 에너지를 드시게 되면은 주로 이 가운데 부분인 내장 부분에 쌓아두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내장 지방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저거 직접 이렇게 보니까 내 뱃속에도 있을 텐데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 내장 지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퍼센테이지로 볼 때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상당히 많은가요? 네, 사실 많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우리나라 성인 통계를 보면은요, 4명 중에 1명, 여자, 남자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안 많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사실 20, 30대는 내장 지방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40, 50, 60대를 가면은 거의 2분의 1분 또는 그 이상이 내장 지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박상주 원장님, 내장 지방이 특별히 무서운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지방을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지방이라 그래서 이제 피하 지방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보다 훨씬 저 밑에 쪽에 내장 쪽에 가서 쌓이는 지방이다 그래서 이제 내장 지방. 네. 이렇게 이제 위치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피하 지방은 우리의 눈을 괴롭히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보기가 싫은 거죠. 몸매가 안 예뻐지고 손에 잡히고 막 늘어지고 이런 내 눈을 괴롭히는 지방이라면 내장 지방은 눈은 괴롭히지 않지만 내 건강을 괴롭히는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하 지방이 적더라도 내장 지방이 많으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심혈관지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만병의 근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내장 지방을 무서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또 문제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이게 팔다리가 좀 마르거나 이 피하 지방, 눈을 괴롭히는 지방이 적은 분들은 방심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장 지방은 늘어나 있고 그러면서 건강은 해칠 수 있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방심할 수 있다는 게 또 내장 지방이 갖고 있는 어떤 무서운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동정 원장님, 내장 지방이 얼마나 나쁩니까, 이거? 한마디로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모든 질환의 발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예. 게 당뇨병인데요. 당뇨병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람분들보다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이 무려 15배나 발생률이 높습니다. 또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5배 이상 높고요. 무시무시한 병이죠. 암 같은 경우에도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근데 이 내장 지방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분들의 가장 안타까운 경우들은요. 그분들이 내장 지방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모르죠. 예. 그러니까 팔다리도 날씬하시고 몸매도 날씬하신데 검사를 해보면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질병 발생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걸 고치는 데도 굉장히 많이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장 지방은 반드시 없애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 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통통하지만 허리가 날씬한 사람하고 말랐지만 허리만 통통한 사람하고 봤더니 실제 마르지만 허리가 두꺼운 사람이 더 내장 지방이나 그게 위험하다고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내장 지방이 자꾸 쌓이면은 신장 기능, 콩팥 기능에 부담을 준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말랐다고 안심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내용물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좀 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겉보기만 다가 아니라는 거 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박인호 교수님, 그렇다면 내가 내장 비만인지 아닌지는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줄자를 가지고 자기 갈비뼈에서 가장 낮은 데와 자기 엉덩이뼈에서 가장 높은 데 사이에 줄자를 대고 재시면 되는데요. 거기가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에 있어서 배꼽 주변입니다. 이 둘레를 재셔서 남성 같은 경우는 90cm니까 약 35.5인치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85cm니까 33.5인치 이상일 때는 내장 지방이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게 옷 사이즈는 아닙니다. 바지를 입거나 치마를 입을 때는 제일 가는 부분 밑에다 걸치기 때문에 사실은 바지랑 치마 사이즈보다는 허리 둘레가 약간 더 가늡니다.
겨울에는 왜 이렇게 몸매를 좀 많이 감출 수가 있잖아요. 옷으로 살짝. 그래서 허리둘레를 조금 덜 신경을 쓰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인치, 네. 거기 조금 넘어서게 되면 상당히 좀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장 비만 어떻게 빼야 됩니까?